윤석열 정부 제1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소식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축 전세가 가능해졌고요. 또 여러 가지 기간들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너 가지 정책들 잘만 엮으면 가계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임대차 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해서 신축 전세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늘어났고요.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도 2년 늘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발표했네요. 큰 흐름부터 보고 갈게요. 임차인 부담 경감,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로 나뉩니다. 자, 임차인 부담 경감 위해서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하고요. 전세 대출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확대해 준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내용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본 건 신축 전세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일명 전월세 금지법. 즉시 실거주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즉시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분은 처음에 무조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실제로 살았어야 합니다. 민간 택지 2년부터 공공택지 5년까지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안 들어가도 되고요. 즉시 실거주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실거주 연수가 줄어든 건 아닌데요. 실거주 요건은 정리 전까지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게 됐습니다. 신축 분양받아서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 납부가 가능해진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요. 대신 실거주 기간 이 요건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대신 전세 주고 나중에 들어와서 이 기간은 채워야 됩니다. 자, 시행 23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요.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 늘어나는데요. 자, 상생 임대인 제도 집을 세줄 때 직전 계약 대비 5% 안쪽에서 금액을 올리면 살지 않았더라도 2년간 산 걸로 쳐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달 나온 내용에서 더 연장돼서 지금 2년이 된 거고요. 신규, 갱신 계약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신규 계약은 기존에 그 집을 전세를 줬던 분들, 그런데 임차인이 바뀐 경우 해당되고요. 갱신계약, 갱신권, 미사용, 사용, 묵시적 갱신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 비과세 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 2년 거주 요건도 면제가 됩니다. 대신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되죠. 2년짜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집이 있는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을 때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의무,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늘어났고요.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만 2년으로 늘어났다는 점. 이 2년, 이런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묶어서 생각할 게 있죠. 일시적 2주택 2년 여러 가지 세금에 부과됐던 그런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2년으로 늘어났고요.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가 됐죠. 또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배제하고 있고요. 취득세 또한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이 2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 엮어보면 어떤 최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축 전세 바로 입주를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의무 기간이 있으니까요. 전세 주고 나중에 양도, 증여 이런 전까지 그 기간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또 2년짜리 하나 더 있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갈아타기 2년 늘어났고요. 취득세 중과 배제 또한 2년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또한 2년으로 늘어났죠. 여기에 상생 임대인 제도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축을 분양받아서 전세를 2년 준 다음에 또 한 번 2년을 줄 때 5% 이내에서만 올리면 거주 2년을 인정해 준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신축 전세 가능한 점, 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상생 임대인 제도, 양도세와 취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 잘만 활용하면 아주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입자분들한테는 대출 많이 해주겠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해주겠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버팀목, 지금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가 싸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대출인데요. 보증금 한도가 3억에서
4억 5천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출 한도는 1억 8천까지 늘어났고요.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또 월세 사는 분들한테도 희소식인데요. 세액공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 월세 사시는 분들 나중에 세금 낼 때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는 소리죠.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 부분은 개인보다는 회사에 좀 많이 나온 내용이었고요. 전국적인 이슈겠네요. 규제지역 해제도 검토하겠다. 6월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 지역 112곳이 있었는데요. 현재 청약 열기도 시들해지고 있고 주택 가격도 조정 국면이라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제에서 비규제로 넘어갈 때 대출 등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매수세가 늘어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니까요. 다만 지금 워낙 대출 이자가 비싸서 이것저것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제도 손보겠다는 뜻이고요. 결론적으로 분양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민간 택지 한정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반영이 되지 않는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실제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소리죠. 명도 소송비,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비, 이주 위안 금융비, 그리고 총회 운영비까지 있습니다. 상가 새 들어서 장사하고 계신 사장님들 그 영업손실 보상비가 분양가에 녹아들고요. 총회 운영비가 눈에 띄네요. 이 부분 상당히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금융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애 최초 LTV 80%까지 늘려주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한 상태죠. 거기에 40년 만기 보금자리 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 갚아야 할 돈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집을 사고 최초 몇 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적게 갚아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갚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부동산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축 전세가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다 합해서 2년이란 시간이 또 주어졌습니다. 이 2년이란 시간 어떻게 활용할지 상황에 맞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